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인의 김선욱입니다. 파워 인터뷰에서는 2016년 각 시별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아산과 천안에 이어 오늘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모셨습니다. 올해 교육과 복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세종시. 과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춘희 세종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좀 일찍 모셨어야 됐는데 신년이 많이 지났어요. 예.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작년 한 해도 굉장히 분주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남으세요? 작년 한 해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로 봐서는 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한 해로 기록이 될 겁니다. 예. 첫째는 인구가 36%가 늘었습니다. 이게 재작년 말에 15만 8천 명이었는데 작년 말에 21만 5천 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21만이 됐군요. 예, 지금은 한 22만 2천 명 정도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군요. 예. 네. 근데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깊은 일입니다. 예. 세종시 잘 아시지만 처음에 신행정수도 출발해가지고 예, 유연 불안했죠. 결정 네. 접고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되고 또 수정안 예. 백지화 이 파동 거치면서 지금 특별자치시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예. 작년 한 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종시 이제는 없던 일을 하자, 예, 안정적으로 되돌리자 간다. 예.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그렇죠. 않게 됐다. 예. 세종시 건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예. 더 이상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일은 없게 될 거다 예. 하는 그런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생겼다는 것이죠. 특히 올해는 세종시 건설 2단계 또 접어들면서 그렇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굉장히 또 바빠지실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바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정부 부처 이전만 가지고 예. 공무원들만 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추산했을 때는 공무원들 중앙부처 공무원들 이전하면은 예. 한 15만 정도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 한 12만 정도 도시가 됐거든요. 예. 근데 지난 정부에서 조금 늑장 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당초 저희가 전망했던 대로 중앙부처 이전 가지고 한 15만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신도시 50만 전체에서 80만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2020년까지가 제가 2단계 기간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 기간 중에 해야 될 일이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겁니다. 생활 기반 시설 예. 그리고 기업, 병원, 대학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기간이 바로 이제 2단계 계획 기간인 금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역시 또 미리미리 좀 해놨어야 예. 되는데 아직까지 별로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업 유치하는데 그리고 각종 기관 예. 유치하는데 좀 힘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원래 그 시장님께서는 건교부 옛날 건교부부터 시작하셔서 또 우리 청장님까지 하시면서 원래 이 도시계획 분야의 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해서 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예. 좀 더 탄탄하게 좀 만드셔서 예. 지금이 탄탄하게 구조를 만들어야 나중에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더라도 그 기반 위에서 세종시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라는 게 예. 우리 도시민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릇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드느냐에 예. 따라 가지고 우리 도시민들의 삶이 좀 편안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그릇을 잘 만드는 일 예. 한번 망가뜨려 놓으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예.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예. 추진할 필요도 있겠지만 예. 동시에 예. 꼼꼼하게 구석구석 그렇습니다. 잘 예. 살펴서 이렇게 예.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기틀을 잘 다져주시기 바라고요. 해수부라든지 뭐 미래부죠. 예. 이쪽 부분이 아직도 이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참 좀 답답하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꼭 내려와야만이 우리 세종시가 행정중심의 모든 그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좀 이 기능이 좀 대조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입법 정신에 입각하면 예. 당연히 내려와야 되겠죠. 여섯 개 예. 부처에 포함되지 않은 예.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예.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해양수산부는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법률적인 절차만 밟아주면 큰 문제가 없고요. 예.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부처인데 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법률 위반의 예.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표적인 경제부처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경제를 주관하는 부처이고, 그리고 경제부처는 여러 경제부처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렇죠. 또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가면서 결정해야 예. 되는 그런 점이 예.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을 그렇죠. 다루는 부처인데 대전에 대덕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단지에 가까운 우리 세종시에 예. 와 있는 게 또 일하기도 더 낫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왜 그 결정을 이렇게 미루는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이 핵심 사안으로 남아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맨 마지막에 이제 고충을 좀 겪고 예. 있는 부분인데 아마 지역에서 또 이제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앞서 잠깐 작년에 우리 이제 시장님이 의미 있었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 그 서울 간 고속도로 확장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예. 지역에서 굉장히 반겼던 일이기도 한데 그래요. 앞으로의 고속도로 건설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어떤 식으로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지역의 변화는 어떻게 또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세종과 서울 간의 시간적 거리가 많이 단축이 됩니다. 지금 네. 현재는 평균적으로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렇죠. 12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수도권 남부 지역, 충청권 북부 지역이 막혀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가 있는데 상시적인 정체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우리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를 놓게 되면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상시 정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데, 세종이 서울까지 가는데 이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74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면은 이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다 생각하고요.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충청권에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데 걱정거리가 하나가 이제 교통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도움이 되지만 천안, 안성, 그렇습니다. 용인 이런 지역의 발전에도 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 노선은 단축이 경제성이 예. 있는 노선이라고 보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미 준비를 많이 해왔고 예. 또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건 건설되면 그럼요. 빨리 완공을 해서 그럼요. 통행료를 받아야 그럼요. 네. 이 회수가 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민간 사업자하고 협상을 빨리 끝내면은 한 2, 3년 정도는 충분히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실 있습니다. 그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민자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이미 서로가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국가나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완공이 돼서 우리 세종과 서울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 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세종시청이 이제 이전을 하고 원도심이 이렇게 나오면서 혹시나 좀 이렇게 원도심이 좀 침체나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인구 이동이 급속하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취재 때문에 그렇고 많이 가보면 의외로 그런 상황에서 도시가 좀 많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뭐 예. 시장님께서 청춘 조천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시행을 하셨는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시청 교육청이 신도심 쪽으로 이전해 갈 때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걱정들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조치원이 세종시 모태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 도시죠. 예.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식도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치원의 그 젊음을 되살려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치원을 되살리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 신도심과 대비해서 구도심의 지금 밖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낡고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그 밝은 도시로 이렇게 되바꾸는 사업들, 그걸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교통 측면에서 하루 종일 막히고 주차할 데 없어서 상권이 죽고, 그래서 교통 중에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철도 동쪽 서쪽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죠. 그 철도 지하도를 철도를 가로지르는 지하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안을 잡았습니다. 한 4개 정도 대안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로 확정을 지어서 금년도에 이제 설계도 하고 이제 뭐 설계한 후에 내년 이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청 교육청이 떠난 자리에 다른 기관들을 유치하는 노력들도 많이 해서 시청 중에서 일부 기관들을 조치원에 남겨놨고 또 농정원을 그렇습니다. 유치해서 또 그만한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변 상권이 또 죽지 않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세종형 신자치 모델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사실 책임 읍면 동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 이제 세종시 말고 천안이나 아산이 우리 세종시 주변에 있는 그 방송 권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모델이길래 이렇게 신자치 모델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지 어떻습니까? 실제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떤 뿔이 좀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으로서는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죠. 다른 데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편리하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을 따로 만들지 않는 대신에 읍면동에다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정책적인 부분은 시장이 계속해서 하되 단순 집행과 관련되는 뭐 그런 일들은 굳이 시장이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읍면동 지역에 그런 권한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면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에 가서 일을 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215개 권한을 조치원 업장한테 줬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건축 신고를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되게끔 조치원 읍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이 저 옮겨가니까 가서 일 보러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가야 되냐, 또 하나는 그 조치원에 있던 건축사, 설계하는 사람들, 측량사 이런 사람들도 가야 될 것 아니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 일은 조치원에서 그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도 좀 늘려주고 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한 2달 정도 그렇게 일을 해보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더 내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역들도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업무들은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바로 가서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뭐 그런 일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한 165개 정도 일을 동에 맡겨서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 특별자치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살려가면서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하도록 책임 읍동제라는 것을 시행했는데 한 2달 됐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들도 이제 그 취재를 다닌다든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정책적인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계식 시장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은 동이나 읍에 가서도 충분히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보면 우리 인접시군 충남도라든지 대전광역시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같이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세종시에서 인근 지역과
같은 상생을 좀 추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우리 세종시와 주변 도시들 천안, 청주, 대전, 공주 이런 도시를 한 덩어리로 봐서 중부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을 만들겠다 예. 하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요. 예. 그 계획이 광역 도시권 계획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역 도시권 계획은 뭐냐면은 이 도시 간에 어떻게 하면은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서로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거죠. 교통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예. 연계를 강화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예. 실질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저희 이제 특별자치시니까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 예.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교육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1,500명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교육원 따로 만들 필요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는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 충남도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 그렇죠. 이용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일정 비용 부담하고 같이 씁시다. 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그 광역자치단체 하나니까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시정연구원 만드는데 우리가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대전에도 대전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대전 세종발전연구원으로 예. 만듭시다. 그거는 실무적으로 거의 다 지금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이면은 대전시장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질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좀 보니까 예. 올 2월 초 통계 보니까 세종시의 평균 연령이 약 한 31.3세 되더라고요. 물론 통계는 매일매일 바뀌는 예. 거긴 하지만 예. 그만큼 31점 몇 세 이렇게 간다는 거는 굉장히 젊은 도시거든요. 아이를 키우기가 좋아야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고 그 세대들이 또 세종을 더 발전시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우리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우선 금년도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렇군요.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는 일을 참 그럼요. 힘들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 키우는 일을 그 젊은 부부 그 가정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이 국가 사회가 거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출산 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첫 아이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120만 원, 셋째 아이는 24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첫 아이 갖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아이부터 1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네. 했고 과거에는 예. 매달 10만 원씩 주는 건데 예. 아이 낳으면 제일 첫 달에 목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첫 달 바로 120만 원 지불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 낳고 나면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보건복지부하고 제가 협의를 해왔더니 산후조리원 따로 만드는 대신에 건강관리사를 예. 지원해 줘서 산모 예. 그리고 아이를 예.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 잘하고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예. 효과적이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정책을 따라서 네. 금년부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우리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정말 아이까지 낳기 좋은 세종시가 예. 된 것 같고요. 제가 또 시장님 이제 작년 연말부터 쭉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좀 변화가 더 많아진 것이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브리핑도 정례적으로 하시고 하면서 다양한 소통도 하시고 뭐 시민과의 대의를 60여 차례나 하셨다고 하실 정도로 예.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또 했을 때 어떤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느끼십니까? 지금의 행정은 가장 좋은 행정이 뭐냐? 수요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예.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집행을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 직원들의 의견도 날마다 일일 보고라는 방식으로 통해서 직원들 의견도 듣고 또 시민과 대화를 한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예. 만나서 하는 대화 작년에 한 60여 차가 했는데 네. 매주 한 차례 이상씩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언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일일이 시민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게 중요한데 제가 매주 한 차례씩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지금까지 84번을 했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제대로 알리고 또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의 지혜를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행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많이 해오시면서 미래에 대한 구상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종시의 미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예. 실질적인 행정 수도가 돼야 되고 미래 도시의 꿈이 이곳 세종시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세종시는 과거의 도시가 아닙니다. 미래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유서 깊은 여러 도시들, 서울이나 경주나 뭐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어느 한 곳에 서서 이 도시에서 500년에 있었던 사건, 1000년 전에 있었던 그렇죠. 일을 떠올리면서 그 도시를 봅니다. 우리 세종시는 그렇게 보는 도시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가를 상상하는 예.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보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젊은 도시이고 미래의 도시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예. 과거 20세기 도시가 산업화 시대의 도시라면은 21세기 도시는 지식 정보화 시대의 도시인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건설되는 최초의 대규모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미래 도시 꿈이 이루어지는 아.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시장님 말씀대로 정말 미래 도시의 꿈이 이뤄지는 곳이다. 아, 굉장히 가슴이 굉장히 벅찬데요. 그래, 우리 시민들께 우리 미래 도시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종시의 어떤 그 비전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예. 시민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세종시는 이미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할 일이 그만큼 더 많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를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를 시정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정에 대한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 우리 세종시가 정말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장님, 오늘 제가 그 시장님하고 대담을 쭉 나누다가 맨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미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야,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 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같이 만들어 가자. 예.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미래에 대한 꿈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꼭 이루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